옆내인 사람은 속도도 느린데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거나 나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 같죠? 마치 나보다 시험 공부를 적게 한 친구가 나보다 시험을 잘 봤을 때 그런 느낌인데요. 그 친구는 바로 어떤 비법이 있었다는 거겠죠? 분명히 나도 팔을 힘껏 저었는데 수영을 시작한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말이죠. 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까요? 그 차이는 바로 얼마나 열심히 저었느냐가 아닙니다. 한번 팔을 저을 때 얼마나 멀리 나갔느냐, 즉 스트로크 길이에 있는데요. 사실 이건 수영 선수들만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수영인도 스트로크 길이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덜 힘을 들이고 몸의 무리를 줄이면서 더 최적으로 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스트로크 길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스트로크라는 말을 들으면 어려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수영에서 스트로크란 팔을 한번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을 말하죠. 그리고 스트로크 개수는 수영장 한 구간, 예를 들면 25m를 가는 동안 몇 번 팔을 저었는지를 의미합니다. 또 오늘의 핵심인 스트로크 길이는 팔을 한번 저을 때 얼마나 멀리 나아가는지를 나타냅니다. 조금 감이 오셨나요? 어떤 사람은 팔을 10번 저어야 25m를 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7번 만에 갑니다. 이 차이는 체력보다는 기술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단순히 팔을 빠르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한 번 저을 때 최대한 멀리 나아가도록 정확하고 효율적인 동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스트로크를 길게 만드는 기술은 팔이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연습하면 익힐 수 있는 기본기예요. 특히 체력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관절에 무리 없이 오래 수영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로크 길이는 왜 중요할까요? 같은 거리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12번 저어야 하고 다른 사람은 8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4번 차이가 아니라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예요. 8번 만에 가는 사람은 팔을 저을 때마다 물속에서 추진력을 제대로 받아냅니다. 또 몸을 곧게 뻗어 저항을 최소화하고 팔, 몸, 다리가 더 자연스러워요. 반면 스트로크가 짧은 사람은 매번 멈추고 다시 가속하는 느낌으로 수영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결국 에너지는 더 많이 쓰고 체력 소모나 기록에도 오히려 좋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스트로크 길이를 늘리면 더 힘들이지 않고도 멀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 체력이 약한 분들, 부상 걱정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팔을 많이 저으면 어깨 관절에도 부담이 갈 수 있죠. 여러분 모두 한 번씩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통증 경험 있으실 거예요. 또 그런 날은 금방 지치게 되는데 이럴수록 더 정확한 자세 신경 쓰면 좋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 2025년 세계 수준의 자유형 선수들을 분석한 자료를 읽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단거리 50m에서 100m에서는 스트로크 길이, 즉 한 번에 얼마나 멀리 나아가느냐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장거리 800m에서 1500m에서는 일정한 리듬과 템포, 즉 회전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거리와 목적에 따라 수영 전략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일단 단거리, 최적의 효율에 맞춰 계속 알아볼까요? 자유형에서 스트로크 길이를 늘리는 방법을 짚어볼게요. 중요한 동작 설명이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먼저 팔이 물에 들어간 후 어깨와 엉덩이를 함께 앞으로 밀어주듯이 가야 합니다. 이때 팔을 최대한 길게 뻗는 것이 중요해요. 팔을 그냥 앞으로 쿵덩 던지는 게 아니라 어깨가 먼저 앞으로 나가는 느낌으로 몸 전체를 길게 늘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마치 누군가 여러분의 손끝을 잡아 당기는 것처럼 몸 전체가 쭉 늘어나는 느낌을 가져가 보세요. 그 다음 팔을 구부리며 물을 당기는 구간, 즉 캐치 단계에서는 손끝이 아래로 향하고 팔꿈치보다 낮지 않게 유지해야 물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팔꿈치가 먼저 내려가면서 손목부터 물을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진력이 절반도 나오지 않아요. 팔꿈치는 항상 손목보다 높은 위치를 유지하면서 손바닥 전체로 물을 느끼며 당겨야 합니다. 이걸 하이 엘보우 자세라고 부르는데 이 자세가 제대로 나오면 물을 훨씬 더 많이 잡을 수
수 있고 그만큼 추진력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밀어내기 구간에서는 팔을 엉덩이까지 완전히 밀어낸 후에 회복 동작으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많은 초보자분들이 허리 정도까지만 밀고 팔을 빼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추진력을 다 버리는 셈이에요. 엉덩이 옆까지 완전히 밀어내야 한 스트로크가 완성되고 그 길이가 최대한 확보됩니다. 이 세 단계를 제대로 연결하면 스트로크 길이가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물속에서의 추진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이런 정확한 동작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수영을 더 쉽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수영할 때 글라이드 자세로 몸을 수면 위에 곧게 유지하는 뻗는 느낌 꼭 잊지 않고 연습해보세요. 이런 작은 연습이 스트로크 길이를 점점 늘려갈 수 있어요.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하게 동작을 익히는 게 결국 빠른 수영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다른 영법에서 스트로크 길이를 늘리기 위한 자세들도 포인트로 짚어볼게요. 먼저 배영부터 볼게요. 배영에서 팔이 물에 들어갈 때는 새끼손가락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엄지가 먼저 들어가면 손목에 무리가 가고 입수 각도도 틀어져요. 그 순간 몸통 전체를 45도 정도 회전시켜야 팔을 길게 뻗을 수 있습니다. 몸을 회전하지 않고 팔만 뻗으면 어깨에 무리가 가고 스트로크 길이도 짧아지게 됩니다. 회전을 하면서 팔을 뻗으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앞으로 나가면서 리치가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팔을 구부리며 물을 당길 때는 팔꿈치를 아래로, 손은 위로 해서 물을 미리 캐치하는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이 자세가 나오면 팔뚝 전체로 물을 밀 수 있어서 훨씬 강한 추진력이 나와요. 단순히 손바닥으로만 물을 밀면 힘도 약하고 피로도도 빨리 옵니다. 그리고 당긴 팔은 엉덩이까지 완전히 밀어낸 후에야 회복 동작으로 넘어가야 스트로크 길이가 충분히 나옵니다. 이 밀어내기 구간을 생략하면 추진력의 절반을 버리는 셈이에요. 평영은 4가지 영법 중에서 물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는 영법이기 때문에 저항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핵심인데요. 그래서 엉덩이를 높이 유지한 채로 발차기를 해야 하고 발차기를 마칠 때는 뒤꿈치를 모으고 발끝을 쫙 펴줘야 물을 최대한 밀어낼 수 있습니다. 발끝이 구부러져 있거나 발목에 힘이 없으면 물이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발목의 유연성도 중요한데 발목이 잘 펴지지 않는 분들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평영의 팔 동작은 팔꿈치를 높게 들고 너무 넓게 벌리지 말고 몸 앞에서 둥글게 모아줘야 저항이 줄어듭니다. 팔을 너무 뒤로 당기거나 넓게 벌리면 그만큼 저항이 커지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은 정도로 유지하면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모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팔을 모은 뒤에는 몸을 쭉 뻗으며 완전한 글라이드 자세를 유지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글라이드 구전에서 몸이 흐물흐물하거나 엉덩이가 내려가면 앞에서 만든 추진력이 다 사라져 버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미끄러지듯 나아가야 스트로크 길이가 최대한 확보됩니다. 이어서 저병입니다. 저병은 많은 분들이 스트로크를 짧게 끊는 경향이 많은데요. 팔이 엉덩이 뒤까지 밀려야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많은 초보자들이 허리까지 당긴 후 바로 팔을 꺼내는데 이건 추진력을 낭비하는 셈이에요. 저병은 특히 마지막 밀어내기 구간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제대로 밀어주지 않으면 몸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위아래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엉덩이 옆까지 완전히 밀어낸 후에 팔을 회복 동작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 동작에서는 팔꿈치를 굽히지 않고 옆으로 넓게 뻗으면서 회복해야 길이가 유지되고 물속에서 몸이 무너지지 않아요. 팔꿈치를 굽혀서 회복하면 어깨에도 무리가 가고 다음 입수 타이밍도 틀어집니다. 팔을 쭉 펴서 큰 원을 그리듯 회복하는 게 정확한 자세입니다. 입수할 때는 엄지가 아래로, 새끼손가락이 위로 향하고 들어가고 엉덩이는 수면 위에, 머리는 낮게 유지하면서 다음 스트로크로 연결됩니다. 저병은 리듬이 정말 중요한 영법이기 때문에 이 모든 동작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각 영법별로 자세와 동작을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각 구간마다 정확한 포지션과 타이밍을 지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여기서 키 크고 팔이 긴 사람이 스트로크 길이가 길어서 유리하겠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 당연히 있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팔 길이 늘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트로크 길이는 체형도 좋으면 좋지만 기술의 영역이기도 하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방법대로 팔을 더 길게 쓰는 것으로 더 수월한 수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수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저었느냐가 아니라 한 번 저을 때 얼마나 멀리 나가는가입니다. 키가 작거나 팔이 짧아도 정확한 자세와 효율적인 동작으로 얼마든지 좋은 스트로크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수영장에서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서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